그날 서울의 밤은 늘 그렇듯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도시가 온통 어둠 속에 갇힌 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정전사태는 휴전선 일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뭐야 이거? 야 빨리 가서 알아봐. 네. 상황실 여긴 이번 철책. 상황실. 2025년 대한민국 전체를 암흑으로 밀어넣은 대규모 정전사태 블랙아웃. 도로는 아수라장이 되고 아무도 없어요? 곳곳에서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현대 문명은 그렇게 한순간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최악의 정전사태를 맞은 지 7일째. 그러니까 언제 이용할 수 있냐고요. 지금 전화기 배터리도 하나도 없고 돈도 없는데. 네? 뭐라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문명의 이기들은 쓸모없는 금속 덩어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암흑에 갇힌 뒤에야 사람들은 에너지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에너지. 인류 문명은 풍요로운 에너지를 밑거름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연료나 전기 같은 에너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삶의 근원이 사라진 겁니다. 과연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과학은 여기에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2025년)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의 생활은 더 편리해졌습니다. 손가락 하나면 뭐든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편리함의 원천은 바로 에너지입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 에너지 소비는 2001년에 비해 58%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에너지원의 70% 이상은 여전히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석유는 이미 2020년을 정점으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The ongoing war between Israel and Iran has caused another global oil crisis. The Persian Gulf is the world's biggest supplier of energy, and the war there has seriously impacted the world economy. Our correspondent reports. 2025년 에너지 위기는 정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간과 에너지, 이 둘의 관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란 뭘까요? 에너지는 모든 활동의 근원이 되는 힘, 즉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의 먼 조상은 오직 자신의 근육을 움직여서 생존에 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육을 움직인 힘은 자연에서 왔습니다. 식물에 저장된 태양 에너지를 초식동물이 먹고 다시 그 상위 포식자를 인간이 잡아먹음으로써 근육이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은 겁니다. 그렇다면 먹이사슬의 맨 아래인 식물은 어떻게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을까요? 식물의 세포 속엔 엽록체란 기관이 있습니다. 엽록체는 땅속에서 흡수한 물과 공기 중에서 빨아들인 이산화탄소, 그리고 햇빛을 버무려 포도당을 만듭니다. 이것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곡식이나 고기를 먹어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태양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It really is the source of the energy that we use in everything we do. And it grows our food, it provides light, heat, warm, weather. So the sun really is the source of life for the earth.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지구를 감싸주는 태양. 인간은 태양 없이는 자랄 수 없는 태양의 아이들입니다. 태고적부터 태양에 기대어 살아온 인류에게 약 50만 년 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불을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태양계의 여러 행성 중에 자연적으로 불길이 일어나는 건 지구뿐입니다. 물론 다른 행성들에서도 종종 번개가 치고 화산이 폭발하지만 지구처럼 불길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지구엔 연료가 될 수 있는 게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기 중의 산소가 불이 붙고 타오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불은 지구에만 주어진 선물인 셈입니다. 처음에 인류는 번개나 산불 같은 자연현상에서 우연히 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태움으로써 불을 확보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드디어 태양 에너지를 다른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불이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 열과 빛을 준다는 것이거든요. 열을 가짐으로 해서 인간은 빙하기의 그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었고, 또 열은 음식을 익힐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재료들을 변형시켜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오냐면 결국은 우리가 식물을 산화시킴으로 해서 얻는 것인데,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태양에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태양으로부터 온 에너지를 식물에 저장시켰다가 그걸 태워서 불이라는 형태로 쓰게 됨으로 해서 오늘날 같은 문명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구석기 이후 인류는 또 한 번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도구를 이용하면 에너지를 조금만 사용해도 된다는 사실이죠. 또 동물의 힘을 빌리면 일이 더 수월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 후로 인간은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고대 인류는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도 알아냈습니다. 지구상의 물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그리고 이 순환의 중심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증발했던 물이 비나 눈이 되어 내리고, 그 물은 지상에서 흐르다가 다시 증발하죠. 물은 아래로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를 얻습니다.
높은 곳에 있음으로써 갖게 되는 위치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바람이라는 자연현상도 태양이 만들어낸 겁니다. 바람은 지표면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 가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가열된 지역의 공기는 올라가고 덜 가열된 지역의 공기는 내려오는데, 이때 B에서 A로 이동하는 공기의 흐름이 바로 바람입니다. 고대로부터 바람은 인간에게 유용한 에너지원이었습니다. 바람이 만들어낸 풍력으로 풍차를 돌리면 힘들이지 않고도 쉽게 곡식을 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에너지의 시작은 바로 태양입니다. 그렇다면 태양은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태양 에너지는 중심부에서 만들어집니다. 태양의 중심부는 1억 도가 넘는데 고체도, 액체도, 기체도 아닌 제4의 물질 상태, 즉 플라즈마 상태입니다. 플라즈마 상태에서는 원자 핵이 결합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빛과 열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도착하는 데는 8분 정도 걸립니다. 그중 절반은 반사돼 우주로 방출되거나 대기나 구름에 흡수되고, 그 나머지가 지표면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것만도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태양으로부터 1분 동안 지구가 받는 에너지양은 전 세계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양과 동일하고요. 이걸 화석 에너지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은 전 지구상에 묻혀있는 모든 화석 에너지원에 저장된 에너지가 단 3일 동안 태양으로부터 받는, 지구가 받는 에너지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지구가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중 광합성에 사용되는 양은 0.15%에 불과합니다. 태양 에너지의 극히 일부만으로도 인간은 식량과 연료를 얻고 있는 거죠. 특히 나무 장작은 원시 초기부터 인류가 사용하던 연료였습니다. 그런데 18세기에 이르자 장작은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지구 전체에 널려있던 장작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인간은 다른 에너지원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장작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땅속 저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석탄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석탄을 연료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장신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석탄이 탄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석탄을 캘 수 있는 지역은 지구상에 얼마 되지 않았고, 잘못 태우면 맹독성 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석탄은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석탄이 연료로 사용된 건 17세기 초 영국에서 철 생산에 석탄을 사용하면서부터입니다. 석탄은 태양 에너지를 받고 자란 식물 위로 표적물이 쌓이고 긴 세월 고온과 압력에 의해 변성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일종의 땅속에 저장된 태양 에너지가 바로 석탄입니다. 석탄이 연료로 사용되면서 인류 문명은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18세기 산업혁명의 엔진 역할을 했던 증기기관. 그 증기기관을 작동시킨 연료가 바로 석탄입니다. 초기의 증기기관은 수증기의 힘을 이용하는 동력기관이었습니다. 인간은 일찍이 수증기가 힘을 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식에서 현실적인 기계, 즉 증기기관이 탄생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임스 와트가 그 일을 해냈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나라, 영국.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증기기관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꾼 걸작, 바로 제임스 와트가 만든 증기기관입니다. One of the first things he did was to create a separate condensing chamber. So his vacuum is created outside the cylinder, which was a huge saving in energy. The other thing he's done is to do away with atmospheric pressure pushing on the piston, replacing that with steam pressure. So his cylinder now is sealed, and steam pressure pushes down on the piston, the vacuum draws from below, and that then can be reversed, so steam pushes from below and the vacuum draws from above. So this is a double acting piston. 용기에 물을 넣고 가열하면 물이 기화하면서 수증기가 발생합니다. 이때 수증기가 만들어내는 힘을 이용해 피스톤을 움직이면 물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임스 와트는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하는 동시에 실린더 옆에 수증기를 응집시키는 응축기까지 설치함으로써 증기기관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이후 제임스 와트는 증기기관의 피스톤 왕복 운동을 바퀴의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 결과 증기의 힘으로 바퀴를 돌리는 기차와 배가 탄생합니다. 다양한 교통수단이 등장하면서 대량 수송과 이동이 가능해지자 생활은 한층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증기기관은 또 대량 생산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증기기관으로 가동되는 방적기는 섬유산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원동력이었던 증기기관, 바로 그 증기기관을 움직인 것이 석탄이었습니다. 증기기관이 생기기 전까지는 인간들이 큰 일을 하려면 소나 말 같은 힘센 동물을 필요로 했습니다. 아니면 바람을 이용해서 배를 만들거나 풍차를 만들었어야 되는데요. 바람은 우리가 원하는 때 불지 않을 수도 있고 소나 말 같은 동물은 먹을 것을 필요로 하고 또 지치기도 합니다. 근데 증기기관은 지치지도 않고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시간에 굉장히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기기관을 이용하면 큰 기계를 만들 수도 있고 기차나 배를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때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증기기관 때문에 우리가 19세기에 큰 산업혁명을 이루게 된 거죠. 증기기관의 연료로 산업화 시대의 견인차 역할을 한 석탄. 하지만 석탄은 부피가 커서 운반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태우는 양에 비해 열 효율도 낮았습니다. 석탄보다 더 좋은 에너지원은 없을까?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석유였습니다. 석유는 태양에너지로 자라난 식물을 먹은 바닷속 또는 육지의 동물 시체가 열과 압력에 의해 변해서 만들어진 화석연료입니다. 땅속에 저장된
또 다른 형태의 태양 에너지인 셈이죠. 석유는 4세기 전부터 발견돼 방수 재료나 윤활유 등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땅 위로 배어나오는 이 끈적한 기름에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석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드레이크였습니다. 1859년, 당시 사람들도 종종 석유를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드레이크 역시 약간의 연료를 얻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했죠. 그런데 땅속 21m 깊이에서 막대한 양의 기름샘이 발견됩니다. 그 후 사람들은 땅속에서 석유를 뽑아 쓰기 시작했고, 석유는 순식간에 인류의 주된 연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매장된 지역이 한정돼 있어 수송과 저장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죠.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전기였습니다. 전기의 존재는 정전기나 벼락으로 인해서 아주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가 유용한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역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831년, 영국의 한 젊은 과학자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합니다. 과학사의 길이 남을 이름 마이클 패러데이입니다. 그가 연구하던 곳은 박물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패러데이 연구가 그만큼 위대하다는 의미죠. 가난한 대장장이의 아들로 어릴 적부터 호기심이 많았던 패러데이. 과학자가 된 그는 전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무려 12년 동안 한 가지 실험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전기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He found that if you moved a magnet in out of a coil wound with wire, you would induce an electric current, and that's the discovery of electric generation. 전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석 사이에서 코일을 움직이거나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과학사의 위대한 발견 중 하나인 전자기 유도 법칙입니다. 이때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그리고 자석을 빨리 움직일수록 전류의 세기가 커집니다. 패러데이 법칙을 기반으로 그 후 많은 사람들이 발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현대의 발전기도 원리는 같습니다. 자석이나 코일을 돌리기 위해 수력, 풍력, 화력, 원자력 등의 다양한 에너지원을 이용하지만 발전의 원리 자체는 1831년 패러데이가 발견한 것과 모두 같은 것입니다. But one has to say it's really not until the 1880s, some 50 years after Faraday's discovery of induction, that electricity starts being a practical technology which begins to be widely used. Imagine a world without any electricity. We wouldn't be doing this television program to begin with. There would not be any computers, any planes, any cars. 패러데이의 발견으로 인류는 비로소 전기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 후 전기를 대중화시킨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입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밝게 빛나는 전구를 만드느라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 경쟁의 승리자가 바로 에디슨이었습니다. 실 모양의 탄소로 된 심지를 넣은 오래 빛나는 전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전기를 대중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인간의 생활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밤에도 나처럼 생활할 수 있게 됐죠. 언제 어디서건 바로 쓸 수 있는 전기의 시대. 인간은 화석연료에서 얻은 태양에너지를 전기로 바꿔 수백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보내는 방법을 발명해낸 겁니다. 꽂기만 하면 펑펑 쓸 수 있는 전기 덕분에 사람들은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전기가 필요했고, 더 많은 전기를 만들기 위해선 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 화석연료가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오이를 하나 먹는다고 하면 집 앞에 있는 텃밭에서 오이를 내가 가서 따다가 그걸 물에 씻어서 먹으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진 농촌에서 생산을 하면 그거를 포장을 하고 트럭에 실어서 보내고 대도시에 있는 슈퍼에서 전시를 하면 우리가 또 차를 타고 가서 그거를 사가지고 와서 그걸 집에서 냉장고에 놔뒀다가 또 나중에 꺼내서 먹습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죠. 문제는 화석연료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손실된다는 사실입니다. 석탄 100을 투입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는 40 정도에 불과합니다. 10 정도는 전기를 송전하는 데 소비되고 나머지 50은 열과 이산화탄소 등으로 방출됩니다. 하지만 전기 사용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인류는 화석연료에 중독돼 갔습니다. 사상 최악의 에너지 위기를 맞은 2025년. 위기의 순간에도 사람들의 생활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과소비는 이미 일상이 된 상황. 그리고 그날 블랙아웃이 일어난 겁니다. 전력망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하면 다른 지역으로 문제가 확산됩니다. 그래서 정전이 일어나면 그 지역의 전력망을 차단해 연결을 끊은 뒤 복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대용량 발전소에 문제가 생기면 일부 전력망을 차단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순식간에 정전이 확산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블랙아웃이 발생하면 자가 발전기를 이용해 발전기부터 전기를 공급해줍니다. 발전기가 되살아나면 작은 발전소에서 큰 발전소로 순차적으로 전기를 보내줍니다. 문제는 대용량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한 번 가동이 멈추면 안전점검을 거쳐 재가동하는 데까지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블랙아웃에 빠져들면 완전 복구까지는 일주일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갇힌 대한민국은 현대 문명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에너지를 향한 끝없는 욕망은 이미 오래전부터 재앙을 예고했습니다.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이 지구를 뜨겁게 만들어 몸살을 앓게 한 겁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 온실기체는 원래 지구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다시 지표로 보냄으로써 지구의 평균 온도를 약 15도씨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산업화 이후 온실 기체가 증가하면서 과도한 온실 효과가 발생해 지구가 뜨거워진 거죠.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 온도는 0.74도씩 올랐습니다. 지난 만년간 이 같은 급격한 온도 변화는 어느 시기에도 없었습니다. Ist dadurch auf der Erde schon um 1 Grad gestiegen und wenn sie weiter steigt, dann wird die Erdatmosphäre in vielen Bereichen unbewohnbar, in manchen, weil es zu trocken ist, in anderen Gebieten, weil der Meeresspiegel steigt und droht, ganze Kontinente zu überfluten und unbewohnbar zu machen.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지구 온도는 100년 안에 약 6도씨 증가한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0.74도씨가 가져온 변화를 생각할 때 이는 엄청난 재앙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화석연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는 없을까요? 1938년 2명의 과학자가 답을 찾은 듯 했습니다. 오토 한과 프리츠 슈트라스만. 두 사람은 우라늄을 이용해 최초로 핵분열 실험에 성공한 과학자들입니다. 원자력 시대의 서막을 연 거죠. Tatsächlich ist dieses Experiment eines der wichtigsten in der Entwicklung der Naturwissenschaften im 20. Jahrhundert gewesen, aber es waren viele weitere Experimente, die letztlich zu der Entwicklung der Atomkraft und der Nutzung der Kernenergie 오늘날의 원자력 발전에도 우라늄이 사용됩니다. 우라늄은 외부에서 중성자를 넣어 충돌시키면 원자핵이 2개 이상으로 분열되며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런 핵분열 반응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 전기를 만듭니다. 석유 2000리터, 석탄 300만 그램이 만드는 에너지를 우라늄 단 1g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원자력은 화석연료를 대신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로운 점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핵분열 에너지가 만들어질 때 나오는 방사능 물질은 늘 논란의 대상이 됐고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특히 수많은 사망자와 후유증을 낳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했습니다. 인류는 위험성이 적은 또 다른 에너지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태양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지상에서 그대로 실현시키기로 한 겁니다. 1억 도가 넘는 태양의 중심부는 수소가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소는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주 높은 열이 가해지면 이 둘이 분리됩니다. 이 상태에서 수소의 핵은 서로 융합해 무거운 헬륨핵이 되는데 이때 질량의 일부가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핵융합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현재 핵융합 원료로 주목받는 원소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물속에 존재하는 중수소, 삼중수소, 리튬 등이 그것들이죠. If we would be able to use fusion energy from deuterium, then world ocean contains
enough amount of deuterium as a small component to normal water, the heavy water. It could last for millions of years. 하지만 문제는 태양의 중심부와 같은 뜨거운 환경을 통제하는 기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핵 융합 반응을 이용해 많은 양의 전기를 연속적으로 만드는 기술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핵 융합 에너지는 아직 미완의 과제입니다. 태고 쪽부터 태양에 기대어 살아온 인류는 이제 태양을 복제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인류는 여전히 태양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인 셈입니다. 숱한 에너지 위기를 겪은 뒤 사람들은 다시 태양이 보내주는 에너지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양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양열을 모아서 뜨거운 열 자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햇빛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태양광 발전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전지의 광전 효과를 이용합니다. 광전 효과란 금속판에 빛을 쬐어주면 전자가 움직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전기는 바로 이러한 전자의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태양전지는 우주 공간에서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집광 장치가 많고 설치 면적이 넓어야 에너지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성의 커다란 날개 부분이 모두 집광 장치라는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에너지 문제의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일까요? 세계는 지금 에너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적인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한 방법이 바로 로컬 에너지입니다. 로컬 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만들어 사용하자는 의미입니다. 보통 로컬 에너지라고 하면은 태양광이나 태양열 같은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직접 사용처에서 발전을 시켜서 발전시킨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방에 설치된 발전소에서 전력 소모가 많은 대도시로 전력이 수송되면서 생기는 그런 손실 같은 것들이 적고, 또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니까 오염물질도 적어서 앞으로의 대안이 될 수 있겠고요. 공급 위주의 정책이 아닌 그런 수요 관리에 의한 분산 에너지 정책을 고민하고 또 미래의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독일의 작은 농촌 마을인 빌트 폴츠리드. 이 마을에서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설비해 놓은 태양광 전지판과 마을 언덕에 설치된 9대의 풍력기, 그리고 저수지로 흘러드는 물, 마을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이처럼 모두 자연에서 온 것들 뿐입니다. 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설비들도 모두 마을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시장을 맡고 있는 아르노 첸 게얼레 씨는 일찍부터 이 같은 에너지 시스템, 즉 로컬 에너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화석연료 없이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만 잘 이용해도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까닭입니다. Wir haben 3 alte kleine Wasserkraftanlagen. Jetzt wird der Strom produziert für diese Gebäude, fürs Wohnen, für den Kühlschrank, für Heizung, für Warmwasser, für solche Dinge. 이 마을에 사는 주민들도 대안적인 에너지 소비 방식을 고민했습니다. 카를로 하일러 씨 가족은 겨울에도 낮에는 난방을 하지 않습니다. 집을 설계할 때부터 햇빛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게 고려한 덕분입니다. 또 가전제품은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소비하느냐도 이들에겐 중요한 과제입니다. Sehr viel Wert gelegt auf die Dämmung, auf die Fenster, auch auf die Ausrichtung. Man sieht das jetzt, die Sonne scheint rein, dann wird es von selber auch warm im Haus. 가정에서 소비하는 전기는 태양광 전지판이 만들어내는 양으로 충분합니다. 남는 전기는 전기회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를로 하일러 씨 집에서 생산되는 전기 중엔 소비량보다 판매량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Wie viel Geldwert verdienen Sie, wenn Sie Strom verkauft haben pro Monat? Pro Monat, ich kann es jetzt bisher aufs Jahr sagen. Ja, bis Jahr, pro Jahr dann? Sind es jetzt 2000 Euro. Ah. 이웃에 사는 크리스토프 빌데만 씨도 3년 전 태양열과 태양광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비용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Das heißt, wir haben 0 Euro investiert und deswegen müssen wir den ganzen Strom zu dem 43-Cent-Tarif zurück an den Versorger geben und damit wird unser Kredit abgezahlt. Also ca. 15.000 Kilowatt haben wir erzeugt, mal 43 Cent, also so über 6.000 Euro, haben wir nicht direkt verdient, sondern geht an die Bank und damit wird der Kredit abgezahlt. Das heißt, diese Anlage ist in ca. 10 bis 12 Jahren refinanziert. Also 자연에서 얻은 에너지만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빌트 폴츠리드는 우리에게 로컬 에너지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Lokale Energieerzeugung bedeutet natürlich auch lokale Wertschöpfung. Sprich, die Bürger investieren ihre Ersparnisse in Projekte vor Ort, sehen jeden Tag, welche Erträge sie abwerfen. Wenn ich Öl kaufe, stärkt es eine Region in Russland oder in Saudi-Arabien als Beispiel. Und diese Art der Energieerzeugung stärkt meine eigene Region. Damit schaffe ich auch Wohlstand hier vor Ort. 블랙아웃 10일째. 드디어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은 엄청났습니다. 블랙아웃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대규모 정전 사태는 전 세계에서 끊이질 않고 일어났습니다. 문명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피해는 더 컸습니다.
특히 2003년 미국 동부에서 발생한 블랙아웃은 최악의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암흑의 시간은 3일 만에 끝났지만 경제적으로 6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고 5천만 명이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기라는 형태의 태양 에너지가 사라진 날, 그날은 우리에게도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인 태양. 인간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면서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인류 문명의 원동력은 바로 태양이었습니다. 이제 인류의 발걸음은 다시 태양을 향합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미래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Das heißt, sie ist der Brennstoff, der auch auf Dauer umsonst geliefert wird. Und von daher ist das die Zukunft und es ist auch eine dezentrale Zukunft für die Energiegewinnung. 40억 년 이상 유일하게 고장 없이 동작하는 융합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주변에서 주로 뭐 다양한 곳에서 에너지원을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최종에는 태양이 있다. 아낌없이 주는 태양과 거기에 기대어 살아가는 인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